말이 많지 않고. 아이고 나 이거 부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부숴버려야 된다고요. 부숴버려. 너 산소 수창이 아니야? 야 수창아, 너 이거 왜 그려? 있네. 아이 좀 봐요. 어찌하여 전선을 파괴한 게냐? 사도군 전선을 부순 연유가 뭐야? 선소의 도편수라는 자가 어찌 감히 전선을 파손할 수 있단 말이냐? 수군에게 군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이거늘. 군선이 아닙니다요. 지가 부순 것은 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요. 떠다니는 살인병기입니다요. 그 언제 갈아질지 모르는 재앙덩어리라 이 말입니다요. 어떤 숭악한 놈의 녀석이 이런 엄청난 짓을. 수창이라는 아일세. 내 이 육시할 놈을 당장에 그냥. 그 아이가 부수지 않았다면 내가 부숴버렸을 것이야. 영감. 왜 그랬는가? 이따위 배에 부하들을 태울 생각을 어떻게 해? 적과 싸우기도 전에 부하들을 모두 물귀신으로 만들 요량이었는가? 부끄럽습니다, 영감. 어찌하여 내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게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에 차질을 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좌수영이 보유하고 있는 전선들은 사도군의 것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모두 어느 만큼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훈련에 앞서 먼저 전선을 살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내 대책을 강구해 봄세. 본영의 6척을 포함 원래 자수영이 보유하고 있는 판옥선의 수는 모두 30척입니다. 허나 그중 사도군이 보유한 것과 같이 전선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본영의 4척을 포함 모두 20척가량 됩니다. 하면 전선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10척뿐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영감. 이 20척 중에서 그래도 갑주와 훈련을 잘만 한다면 적어도 5척 정도는 앞으로 2, 3년간은 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 적어도 15척은 새로 건조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설계도를 보시겠습니까? 저기 배 밑판은 저판이라 하오는데 저판의 길이는 70에 넓이는 15자입니다. 선체의 넓이는 30자, 이 높이는 8자에 이릅니다. 판옥선에 주로 사용되는 나무는 소나무 있죠. 가볍고 다루기 쉬우며 이 무엇보다 이 물에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저판, 삼판, 포판 등에 사용하기에 특히 좋습니다. 허나 이 돛대는 상수리나무를 그 원료로 쓰는 것이 좋고 키는 조롱나무를, 이 노는 느티나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훌륭하구나. 어찌 이도 판옥선에 대해 조목조목 소상히 알고 또한 낱낱이 기록을 해두었느냐? 과찬이십니다, 영감.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시더냐? 셋내의 죽은 아비가 저처럼 도편수였습니다. 정골장골 밑에 있었죠. 배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더랬습니다. 아비에 비한다면 제 솜씨는 별거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은 본영 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도편수 조수창이요. 허나 오늘부터는 판옥선 건조 지휘장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 권한을 장수들과 동등하게 부여할 것이오. 도편수에게 장수의 권한을 준다 하셨습니까? 그렇네. 진중회의에 참석시킴은 물론 판옥선의 건조와 수리 또한 운행에 관한한 지휘장의 명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야. 우리더러 저자의 명을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좌수영감, 장군.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왜군은 수십만의 병력에 수백 수천 척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머리론 상상할 수도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적을 마저 어찌 싸워 이기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 나라 조선 전체가 쑥대밭에 불바다가 돼도 팔짱 끼고 서서 구경이나 하겠다는 게야. 지금은 전실세. 관행과 법도 찾으며 안약의 진중을 이끌어서는 승리는 꿈도 꿀 수 없어.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사람뿐이야. 결국 전쟁은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야. 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원하네. 승리를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고 끝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원해. 그런 자가 1000명이라면 나는 그 1000명 모두에게 천리를 입힐 것이야. 아니, 모두에게 천리를 입힐 수도 있어. 신분과 계급보다 능력을 우선시하여 인사를 단행하겠네. 지금 이 시각부터 이것이 바로 전라 좌수영의 가장 지엄한 군령이 될 것일세.
이 군령을 어기려고 하는 자는 적을 이롭게 하려는 자로 간주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야. 어쩌라는 게야? 지금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글쎄 군사들을 훈련시키라 했더니 또다시 이따위 배나 가지고 놀고 있어? 이러고도 자네 군관이라 할 수 있나? 대체 이게 몇 번째야? 이거 보십시오 나리. 새로 만든 판옥선입니다. 저건 외 상선을 본떠 만든 것이고 이번엔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봤습죠. 이 외선과 조선배 중 어떤 것이 속도가 더 빠를지. 근데 저 키로 일으키는 바람 갖고는 역시 그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겠죠. 노의 모양도 다르니 직접 노를 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작은 배에 사람을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쥐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노를 잡게 해야 하나? 나군관! 이 노에다가 줄을 묶어서 움직여 볼까? 노에다가 전부 줄을 묶어서 똑같이 힘을 줘서 그리고 움직여 본다면 아이고 나리 궁아 나리 어차피 배가 있어야 될 곳은 바다. 바다 하면 물살인데 이 물살은 또 어찌 만든다? 자네 정말 계속 이럴 겐가? 나리, 뭐 묘한이 없겠습니까요? 아니, 저놈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기? 이 영감, 이 혹시 자진을 하려고? 저놈을 끌어내거라. 어서!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물에 뛰어든 게? 뛰어들다니요. 천천히 걸어 다녔습죠. 뭐라? 돌멩이는 물에 가라앉지만 배는 뜨지요. 물고기는 물속을 다닐 수 있지만 배는 물속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지요. 이보시오, 좌수사 영감의 안전이요. 만일의 말입니다. 물고기나 사람을 닮은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는 배 말이죠. 하면 적들이 오기 전에 모두 물속에 매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가까이 오면 일제히 떠올라 공격을 하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재밌구먼. 그럴듯해. 그렇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내 생각에 동조를 할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도 하고 물고기도 하는데 배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공관 나대용이라고 합니다. 전라 좌수영이 보유해야 할 군선은 최소한 30척. 허나 오관 오포가 보유한 전 전선 중 쓸 수 있는 것은 많아야 15척에 불과하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전선을 건조해야 하오이다. 헌데 조 지휘장이 새로 건조될 전선은 그 형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소. 이에 제장들의 의견을 경청할까 하오이다. 시작하지. 예, 장군. 자수군이 보유한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폭비가 작은 것입니다. 장폭비라 함은 배 길이를 배의 폭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 바 판옥선은 배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이 넓습니다. 평저선일 경우 헐수, 다시 말해서 물에 잠기는 면이 적습니다. 하면 선체가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속도가 느려집니다. 장폭비가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배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적과 대치하여 빠르게 기동해야 하는 것이 군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볼 때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첨저선을 보시겠습니다. 외선과 명나라 상선, 또한 명나라 서책을 참고하여 그려본 것입니다. 두 나라의 배는 모두 첨저선입니다. 첨저선은 헐수가 매우 큽니다. 또한 외선의 배는 조선의 배에 비해 장폭비가 매우 큽니다. 헐수가 크므로 물의 저항을 덜 받고 무엇보다 장폭비가 크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조할 전선을 첨저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첨저선의 형태가 선박에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조선의 전선도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구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조선의 전선이 늘 속도가 문제시 되어 온 것은 사실이죠. 허나 이 지금까지의 배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배가 아닌가. 길이 너무 많이 걸리진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전선은 나무못을 사용하여 건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첨저선을 만들 때는 쇠못을 사용할까 합니다만.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전선을 만드는데 쇠못을 사용한다 하셨어. 어허, 참. 아니 설마 조선의 전선으로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쇠못을 쓰면 건조도 더 빨라지고 처음엔 배도 더 튼튼하게 되지요. 허나 배는 바다의 친구입니다. 어허, 이를 어쩌나. 짠물과 쇠는 상극이거든요. 쇠는 점점 더 썩어갈 것이고 그럼 배에 균열이 갈 거 아닙니까? 내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니, 그럴 거 없어. 영감! 내가 데려오라 했네. 영감, 대체 저자를... 계속해보게. 게다가 이 배 밑이 뾰족한 첨저선은 말이죠. 우리 조선 바다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해안선을 한번 보십시오. 해안선의 굴곡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다 수심 또한 아주 들쭉날쭉하거든요. 밀물이 아니라 썰물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갯벌이 10리나 펼쳐진 곳도 허다합니다. 자, 이때 배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퍽! 영락없이 쓰러지겠지요.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포구에 안정적으로 정박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별로 전투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전투가 꼭 포구 근처에만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첨저선이어서는 곤란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말입니다. 전선은 상선이나 나룻배랑은 다릅니다. 사람을 실어서 가는 거하고 물건을 실어서 갈 때는 앞으로 빠르게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선은 그와 다릅니다. 저기 앞에서 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좌측 우측에서 나타나면 그때는 어찌하실 겁니까? 그때는 배를 빨리 돌려야 됩니다. 휙휙. 그래야 활을 쏘든지 포를 쏘든지 적을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나 저렇게 첨저선이 돼버리면 헐수가 너무 커져버립니다. 헐수가 커지면 배를 돌리는데 물의 저항을 엄청 받게 되죠. 그러면 아마 배 돌리다가 적에게 포획되기 십상일 겁니다. 아닙니까? 게다가 배 앞면이 저리 뾰족해지면 전면에 함포를 탑재하는 것도 포기를 해야겠지. 그렇지요. 안정감이 없어지겠죠. 근데 배에 한 포까지 탑재하실 요량이십니까? 그렇네. 작게는 10문, 많다면 20문까지 탑재할 생각이야. 그러면 장폭비가 작은 것도 유리하겠군요. 가판위가 넓으면 군사들의 발길이 서로 꼬이지도 않을 것이고 화약이며 부며 잔뜩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휘장의 생각은 어떤가? 첨조와 평조 모두 장점이 있네만 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군관이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보네만. 나무못에 대한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판옥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함포 사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전형적인 군선입니다. 함포를 써 주로 전투를 한다면 앞면과 옆면에 안정적으로 포를 탑재할 수 있는 모양을 띄어야겠지요. 조선 지형에 맞는 전선이라는 지적도 맞는 듯합니다. 전투란 언제나 변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늘 안정적인 항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요. 속도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역시 반옥선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소. 어떤가 지휘장? 저희 생각이 다소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네의 생각은 참신한 것이었네. 반옥선이 외선에 비해 속도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지. 그 단점을 전투 중에 어찌 극복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과제일세. 송구합니다, 장군. 이만 마치세. 이첨사, 나군관 두 사람 나 좀 보지. 예, 장군. 이첨사, 나군관은 방닥군에 둘 수가 없겠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좌수라 영감. 허나 바직할 수도 없네. 나군관을 선소 군관으로 임명할까 하네만. 참말이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다. 이 자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헌데 어찌 진중에 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자네와 내가 견해가 다르구만. 진중에는 말일세 전투를 수행할 군인만 필요한 것은 아니야. 그간 진중에 끼친 해악에 대하여 분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전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또다시 무리수를 두려하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무원칙한 인사를 계속하실 요량이십니까? 이첨사, 소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을 번복할 의사가 내겐 없네. 저도 항명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사직을 하지요. 나리! 좋다. 사직서를 제출해. 곧 수리하겠네. 순시를 해야 하네. 무기고도 점검을 해야 하고 조병의 기강도 잡아야 해.
적이 언제 올지,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일지도 모르지. 이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게야. 모든 조직은 전시체제로 움직여야 하네. 밥 먹을 틈도 잠잘 틈도, 아니 숨 쉴 틈도 없이 움직여도 이길 수 없을지 몰라. 내 장수들은 어찌하여 단 한 명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겐가? 관행만 따지는가 하면 알량한 경험에 기대어 안이하게 굴고,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기 짝이 없으니 누구 하나 기댈 데가 없어. 자네는 믿어도 좋겠지. 내 뜻을 이해하고 묵묵히 따라와 주는 것은 그래도 자네뿐인 듯하이. 그런 것도 같습니다. 도와주게. 날 도와줄 사람은 자네뿐일세. 명령을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허나 마음으로부터 좌수사 영감의 사람이 되라 하시면 싫습니다. 그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장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면 속아는 이만. 이 연유를 물어도 되겠는가? 적이 오늘 밤에 온다면 전라 좌수군은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간 부패했고 무능했으며 게을렀던 장수들 탓이겠지요. 하나 적이 6개월 아니 1년 후에 온다고 해도 우리 전라 좌수군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권부사, 관병 용모책을 다 외우셨겠지요. 군사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폐인이 될 것입니다. 내일 훈련의 세부적인 계획도 이미 수립하셨겠지요. 장수와 병졸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화포는 언제 닦으실 것입니까? 배에 장착하는 일도 친히 하시겠지요. 살수와 습사수가 대부분인 군사들 중 포수는 어찌 확보하실 요량이십니까? 이미 관병 용모책을 살펴 결정을 하셨겠지요. 아니면 순시를 하신 연후 오늘 또 밤을 새워 그 안을 세우실 요량이시던가요? 아닙니까? 권부사, 내일 또 장수들은 적잖이 당혹하겠군요. 납득할 수 없어 거칠게 항해하고 나오는 장수가 있다면 그 또한 어찌 됩니까?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전선을 왜 만드십니까? 영감이 다 타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개월 후, 아니 수년 후에 적이 온다 해도 우린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전라 좌수군의 지휘관은 오직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나군간 그놈은 명백한 과실이 있어. 그것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고 생각해보시오. 방답군은 크나큰 위기를 못 면치 못했을 것이어야다 하면 그놈은 적을 이렇게 한 놈이 아니오. 근데 어찌하여 그놈을 진중에 남겨둘 수가 있어? 그러지라. 100번 1000번 그러지라. 아이 이적 행위를 한 놈들은 사정없이 모가지를 쓸어불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이오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하오이다. 이렇게 무언식하고 부당한 인사로 계속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소이다. 뭔 방도가 있어? 방도가 중요한데 빨간 군복을 파란 군복이 찍어 누를 수도 없는 일이고. 권룡포라면은 홍철릭을 찍어 누르고도 남음이 있겠지요. 그 좋은 생각이오. 이제야말로 우리가 장계를 올릴 때요. 좌수사의 지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장계 말이오다. 그 신군수께서도 뭐라 말 좀 해보시오. 그 언제까지 이렇게 뒷짐만 지고 계실 겁니까? 좌수사 영감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게인지. 직속 부하의 인사에 관해서는 단위 지휘관의 의견이 무엇보다 존중돼야 함을 어찌 모르신단 말인가? 그것은 신군수께서 직접 좌수와 영감께 여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룡포로 좌수사의 홍철릭을 찍어 누르겠다 했는가? 변변찮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바로 좌수사 영감이십니다. 내 생각도 같네. 좌수사 영감 너무 독단적일세.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리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싸움을 시작한 쪽은 좌수사 영감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권부사, 육품의 영감 따위가 어찌 하루아침에 좌수사가 될 수 있나? 어디 한번 해봐라. 며칠 못 갈 거다. 이보시오. 아니오이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소이다. 좌수사께서 바다에서 싸우겠다 선언한 것이 언제요? 근데 누구 하나 판옥선에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어? 수십만 왜군을 상대로 싸우자면은 활과 창으로만은 안 될 터인데 화포가 필요하다 먼저 제안을 한 사람은요. 군사들은 어찌 충원할 것이며 앞으로 군량민은 또 어찌할지. 새로 판옥선을 건조하려면은 인력은 어찌 충원한 것이 좋으며 또 그 예산은 어찌할 것인지 누구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안을 낸 적이 있었소이까? 없어.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 왜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병졸이 아니라 장수인데 말입니다. 답은 두 가지겠지요. 우리 모두가 장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이거나 혹은 좌수와에 대한 비틀어진 반감 때문에 모두 장님의 귀머거리가 된 탓이겠지요.
명심하시오. 지관은 적을 맞아 싸우겠다. 혼자라도 동분서주하고 있어이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지관을 상대로 싸울 궁리만 하고 있어. 하면 진정 우리를 장수로 할 수 있겠소이까? 후회치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남아이러는 중천금이라 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을 번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장군! 허나 나는 번복을 해야겠네. 자네의 사직서는 수리할 수가 없어. 지휘관으로서 한번 뱉은 말을 번복하면 그 권위와 자존심이 어느 만큼은 손상을 입게 되겠지. 허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능한 부하 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일세. 장군! 군관 나대용의 과실에 대한 자네의 지적은 타당했네. 그를 무시하고 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는 바이네. 군관 나대용에 대한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하네만 역시 그를 파직하는 것이 좋겠는가? 군관 나대용은 무능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결코 군사들과 진중을 맡길 수 없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다군의 군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면 허나 그자가 선서에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첨사, 나눠드린 자료는 전라 좌수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을 기초로 해본 것입니다. 함대의 운영과 훈련은 전체가 참여해야 하며 전략 전술의 수립 또한 진중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제시되어 있는 업무들은 장수들의 특성에 맞게 각각 분담되었으면 합니다. 장수 개개인의 주특기를 살려 자원을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소이다. 장군, 군량미의 점검, 관리 조달은 제가 맡지. 이를 어쩝니까요? 괜찮네. 괴념치 말게나. 본영의 군량미는 대부분 소진되었을 것이니 각 관포의 피측분을 본영으로 옮겨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둔전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으리라 봅니다. 군내의 예산 편성, 물자 지원, 병력 동원 체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판옥선 한 척에 건조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자세히 산출해보고자 왔네. 안으로 드시죠.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구저구 돌아댕기면서 감시오고 알리는 일은 지가 맡아보지라. 예. 유시간 말로 군내의 통신 방법의 개선이라고 해야 하나? 뭐 떠러냐? 올려라 연. 네, 알겠습니다요. 올라갑니다요. 자고로 명장은 머리를 써야어. 귀찮게 실이 언제 해안가정 들어왔다가 바다 위로 다시 나갔다가 한다냐? 지름길을 찾아야지. 나는 화통군에서 잠시 화포 사격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으니 화포의 운영과 훈련은 내가 맡지요. 준비! 오셨습니까, 영감? 한포 사격 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총통이 태부족하니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 군사들의 훈련 상태도 아직 만족할 만큼 못 되죠. 그래서 훈련이 잘 된 포수들을 데리고 이 녹도군의 전선을 시험 삼아 운영해볼까 합니다만. 헌데 전자 총통의 사거리는 어떤가? 하약의 양을 달리하여 육지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는 더 시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900보는 되리라 봅니다. 900보라. 원거리에서 적을 맞아 배와 배로 싸울 수 있다면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허나 매복에 걸려 지근거리에서 싸우게 되어 종당의 왜군에게 두 손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니 그때는 어찌 되겠는가? 역시 전선의 속도가 문제인가? 새로운 배를 하셨습니까?
왜군에 도선을 허락한다면 이미 그 전투는 진 것이다. 어찌하든 도선을 막아야 해. 외놈들이 배에 뛰어오르지만 못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뛰어오르지만 못하면요. 그렇지. 하면 뭘 그리 걱정을 하십니까? 배에 지붕을 얹으면 될 일이 아닙니까? 지붕이라 했더니 아니, 배 지붕을 어찌 씌운단 말인가? 그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판옥선에도 하가판 위에 상가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붕 하나 더 씌운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한 것을요. 아니, 이보게. 계속 해보거라. 원래 지붕이란 것이 뭘 막으려고 생긴 것이거든요. 눈비도 막고 또 밤손님도 막고요. 근데 보통 지붕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줄줄줄 아래로 잘 흘러내리라고 이런 거지요. 배 위에 이렇게 둥그런 지붕을 얹는다면 외놈들이 퍽 뛰어내렸다가 쪼르르 굴러떨어지지 않겠습니까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쫙 뿌려놓는 겁니다. 또 오르려고 하다가 쪼르르 이렇게 배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좌수사 영감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말장난만 할 요량인가? 개판이라 했더냐. 배 지붕을 얹겠다 했어. 아니, 영감. 그런 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새로운 배라. 지붕이 있는 새로운 배라. 이보게 나군관. 뜹니다. 사기는 불에 붙지 않지만 물에는 뜹니다. 자네 정말 계속 이럴 겐가? 언제까지 허무맹랑한 공상에만 빠져 있을 게야? 호리병이 물에 떠서 뭘 어쩌겠다는 게야? 사기로 배라도 만들겠다는 겐가? 저만한 걸 만들 수 있으리도 만무하지만 만든다 해도 포탄 한 방이면 끝장이야. 그렇겠구나 참. 지금은 작업을 해야 할 시각일세. 언제까지 엉뚱한 공상이 나면서 세월을 죽일 요량인가? 어쩐다. 불타지 않는 배를 어찌 만든다. 나리, 다른 건 뭐 없겠습니까요? 불타지 않는 게 또 뭐가 있지요? 이보게 나군관! 나군관! 참 정말 이제 그만 좀 하셔요 나리. 언제 그냥 몽장이시 마냥 멍하니 맨날 이러고만 다니실 거예요. 예? 나리! 정말 쇠는 불에 안 타지. 물에도 안 뜨지요. 귀선이라 했더냐. 그렇습니다. 여기 태종 때 귀선이라는 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군요. 하면 전선에 개판을 해보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나리. 어찌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고. 여기 그저 이름만. 기록이 좀 더 상세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개판을 했다는 것은 가판 위에 병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이게 잠시 쓰이다 폐기된 것으로 보아 그 효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개판을 어찌하면 병졸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효율을 높인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불타지 않는 배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휘장 나리 이제 더 이상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나리는 여섯 출제는 쫓겨날 거고만요. 쫓겨나 집으로 가면은 영감만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 자리에서 그냥 칼 물고 그냥 꽉 죽어버리라고 하면 어떡할 거요 나리. 그럼 참 못 오는 소리가 없구만. 부모가 자식한테 뭐랴? 어메 참. 아저씨 모르는 척 가만히 계세요. 우리 영감마님은 그러고도 그냥 니는 꼬마음을 잘나고 못나고 다 내 자식들인 것이여.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한마마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 이놈아. 아저씨가 진짜 왜 지금 뭐라 했는가? 자네 지금 뭐라 했지? 지가 뭘요? 고슴도치라 했는가? 고슴도치라 했어. 맞지? 고슴도치라고 했어. 고슴도치! 맞다. 고슴도치야. 혹 개판을 말이다. 꼭 나무로만 해야 하느냐? 예? 영감! 됐습니다. 됐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불타지 않는 전선 말입니다.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라고요, 영감.
검은색은 절판이냐? 어찌하셨습니까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여서는 안 되지. 창을 꽂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칼이 좋을까? 영감, 고슴도치로구나. 영락없는 고슴도치야. 태종 때 귀선이라 불리운 배가 있었다고 한다. 아, 그러고 보니 이게 딱 목을 집어넣고 있는 거북이를 닮았군요. 그러면 여기다 목을 만들어서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영감, 거북이는 너무 순해 보이지 않겠습니까요? 기왕에 목을 만들어 붙일 거면 좀 더 무섭고 위협적인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귀선이라 하셨습니까? 저게 전선이란 말입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전선인 이 귀선은 판옥선의 선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위에 개판, 즉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것이지요. 이 지붕에는 왜군의 방어와 도선을 막기 위해 철판과 철 송곳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철의 무게가 나무의 무게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이까? 개판이 그 무게를 버텨내리라 보시오? 듣고 본 게 또 그것이 그러네. 이 지붕이 무진장 허벌나게 무거워져 불겄는디. 위가 너무 무겁다면은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철은 매우 무겁지요. 만약 무쇠를 한 판으로 통째로 개판을 감싼다면 아마 이 배는 뜨지도 못하고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답답하구만. 보관이 뭔가? 보관도 없이 설계도를 가져온 것은 아닐 테지. 물론이지요. 쇠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등에 이어붙이는 것이지요. 하면 그 무게가 그리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훌륭하군, 훌륭해. 영감, 이거 돌격선이로군요. 일각도 지체지 말고 만들라 하십시오. 이 도선의 우려를 미리 차단해버렸으니 적진 깊숙이까지 거침없이 쳐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적선 자체를 다 날려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겠군요. 하나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배입니다. 짐작만 갖고 만들기에는 그 무리수가 너무 큽니다. 모형을 만들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 건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일세. 설계도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곧 모형 제작에 착수하거라. 그 결과를 살핀 연후 건조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장군. 쉬엄쉬엄 하거라. 아닙니다, 영감. 요 무거운 것이 가라앉지 않네 그려. 오호. 야, 요것이 꿈이야 생시여. 예? 이제 우리 전라 좌수군은 새로운 전선을 보유하게 될 것이오. 나는 이 전선의 이름을 귀선이라 할 것이외다. 귀선은 단병 접전에 능한 왜군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돌격함이 될 것이오. 귀선이 완성되는 날
우리 전라 좌수군은 조선 최강의 수군이 될 것이며 적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외다.